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분위기 굉장히 안 좋은데 유독 오르고 있는 코인들이 보입니다. 이유가 뭘지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에 뉴스 몇 가지 좀 봅니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그 책임자 있죠. 데이비드 sak스가 미국 상원 의원들과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이거 논의를 하고 있다. 클래리티법 제일 중요하다 계속 얘기 드렸죠. 상당한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양당 공동의 초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빨리 그냥 트럼프 대통령 사인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초안도 아직 안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페이팔 마피아라고 들어보셨죠? 피터 틸, 여기 제가 뒤쪽에서 또 드리겠지만 일론 머스크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비드 sak스. 페이팔 마피아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막 술술 풀릴까요? 이번에 트럼프 정권에 로비를 많이 한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코인베이스, 리플, 크라켄, 바이낸스, 트론 이런 회사들이라고 해서 막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법도 다 통과되고 그냥 규제도 다 친 코인으로 변하고 코인 가격도 그냥 막 오르고 그럴까요? 저는 에릭 트럼프 바이 더 딥을 외쳤는데 가격이 쑥쑥쑥 밑으로 계속 이제 꺼지고만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마인 주가도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더리움 가격도 저들의 평단가가 $4,000가 넘습니다. 그냥 대충 사도 저들보단 더 싸게 사죠. 물론 저는 우량 코인 비트, 이더, XRP, 솔라나는 평단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전 개수라고 계속 얘기 드렸죠. 비트마인 이제 340만 개가 넘어가요. 이들이라고 해서 인내가 없이 지금 큰 수확을 거뒀겠습니까? 로비하고 사람들 만나고 국회의원 분들이 사실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분들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상품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상장시키고 ETF 신청하고 시즌은 감옥에도 갇혔죠. 그리고 인도에서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사이좋게 실은 실패했던 기억이 다 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죠. 이건 저한테 스스로 하는 얘기인데요. 아니 저들도 저렇게 지금 부랴부랴 노력하고 인내하고 정말 발에 땀나게 뛰어다닙니다. 근데 내가 뭔데 고통이 없이 가만히 있으면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대가를 치른 게 가치가 높겠죠. 우리나라 하나금융그룹에서 디지털 자산 TF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자산 코인 쪽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금융의 대전환을 실시한다. 사실은 AX라고 해서 모든 회사들이 다 AI를 회사에 조직에 이제 일할 때 접목시키겠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해서 포인트아웃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바뀌고 싶은 산업이 있어요. 지독하게도 보수적인 산업 딱 두 개만 꼽으면 하나가 금융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교육 산업입니다. 근데요, 지금은 움직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냥 하나만 대표적인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하나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 세계 연준도 지금 힘이 약화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 정말 존재 가치에 물음표가 붙습니다. 통화 주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민간은행, 카드회사 할 것 없이 사실은 이미 초비상사태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돈과 가치가 은행망, 기존의 스위프트망이 아니고 이더리움, XRP 솔라나망, 아발란체망, 이더리움 레이어 2망으로 지금 다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정말 그 물줄기가 아예 끊기는 사태가 지금 발생할 게 보이니까 이제 지금 서로 맞불 작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과거 산업혁명 이래 거의 200년간 학교 교육 시스템은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결국 산업화시켰잖아요. 영국의 전기기관차 이래 공장에서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만들 때 어떤 사람은 나사만 조이고 어떤 사람은 가위로 자르기만 하고 그런 파트를 사람을 기계화시키고 생산에 최적화하기 위한 교육. 저는 학교 교육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그대로 베껴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육을 우리가 회사에 취업해서 썼습니까? 가는 즉시 브레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씻겨 놓고 처음부터 다시 도제식으로 배운 거죠.
이게 지난 100년 이상 군림했던 학교 교육 시스템이에요. 이거 이제 그러니까 암기식이죠. 가면은 그냥 전혀 다른 교육을 새롭게 배워야만 합니다. 이제 취직을 했을 때. AI가 등장하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을 기계처럼, 그러니까 대기업에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파트만 그냥 맡아서 아주 작은 일만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좋긴 한데 그 사람을 정말 그 밀림 밖으로, 세상 밖으로 딱 나가서 너 한번 창업해봐 하면 맨날 그 이거 조그만한 A 업무만 해봤던 사람이라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AI가 오면요, 이거 이제 통째로 다 들어 바꿔야 됩니다. 학교 교육, 뭐 입시 시스템 마찬가지인데요. 대학도 변해야 된다 보거든요. 인간의 노동력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과거의 학교 교육은 사람을 막 달달달 외우고 이제 가르쳐가지고 그 일 잘하게 이제 시킨 건데 인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뭐 휴머노이드 나오고 AI 나옵니다. 굳이 그러면 교육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다른 주제 다음에 한번 얘기를 별도로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선거가 있었죠.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야당 압승.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좀 그 뭐랄까요, 그 중간 선거라고 불리는 미국의 이제 주지사 선거 결과가 이제 몇 군데가 나왔습니다. 뭐 버지니아 주지사, 뉴저지 주지사,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혹은 무소속을 다 이기고 계속 당선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뉴욕 주지사죠. 34세 최연소 뉴욕 주지사로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뮤슬림입니다. 뭐 이제 이민자 출신인데 맘다니라고 하는 분이 당선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화제가 되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라는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임대료, 이제 그 임차료 있죠. 그 주거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무상보육 확대, 최저임금 인상. 그러니까 지금 부자들은 뭐 쉽게 말하면 뉴욕 나 떠나겠다 지금 이런 지금 움직임.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뭐 왼쪽과 오른쪽이 심각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왜 이 사람이 당선이 됐냐? 최근에 젊은 층 2030 표심을 잡았습니다. 비결이 뭐냐면 2030 세대는 취업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 직장 자체 사람 자체는 안 뽑거든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모 세대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취업되고 집 사고 집값 올라가고 주식 올라갔던 시대가 아닌 거예요. 너무 미래는 어렵고 당장 월세 낼 돈도 없고 근데 물가는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지금 바꾼 거예요. K자 경제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금리를 인상했더니 과거 이제 한 3년간 생각해 보십시오. 고소득층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이자가 따박따박 쌓입니다. MMF 펀드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뭐 4%, 5% 이자 그냥 받는 거죠. 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서민들은 돈을 보통 빌려서 사업을 하든지 집을 사든지 투자도 빚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자가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사는 게 힘든데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 CPI,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3% 낮아졌다고 뭐 환호를 지금 할 때가 아니고 실질 생활비는 팬데믹 이전 대비 지금 이게 이제 증가율이기 때문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높아지고 있다.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생활비래요. 생활비.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 왜 생활비는 안 내려가냐? 주식은 오른다는데 왜 난 더 힘드냐? 이건 사실상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이죠. 트럼프 공화당이 못해? 그럼 민주당이 한번 해봐. 이게 이제 표심에서 지금 미국 얘기입니다. 이게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미국의 정권이 그럼 교체가 되면 중산층과 서민 생활이 나아질까요? 이게 우리 투자랑 실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봐요. 정권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차피 어려워요. 왜?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 인하하고 돈 찍기 하고 하면 우리가 뭐 20년, 21년 겪었잖아요.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합니다. 생활고 쌓이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찍었나 하고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상시키고 돈줄을 확 조이면 돈맥경화 걸려서 약한 업체부터 하나씩 쓰러져 나가요. 그리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인플레보다 훨씬 무서운 게 사실 디플레이션이에요.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 디플레이션. 물가가 싸질 거면 소비 자체를 안 합니다. 뒤로 미루겠죠. 이게 이제 악의 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지금 못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AI,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특히 이제 내년에 많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내년 초부터 나옵니다. 처음부터 뭐 우리의 입맛에 딱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개월 단위로 뭐 1년, 2년 넘어가면 당연하고 휴머노이드가 정말 우리 세상에 우리랑 같이 그러니까 챗 GPT 똑똑한 두뇌를 가진 피지컬 로봇들이 나오면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다고 이제 안 뽑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요. 지금 이게 무슨 뭐 취업 시장만 그러고 뭐 투자 이 시장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자 도생의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 엘리트 집단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게 오래전부터 예언이 됐던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본소득제입니다. 뭐 UBI라고 하죠. 돈 주면 이거 가지고 뭐 이상한 데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이미 나와요. 컴퓨팅 파워를 나눠주자. 이거 이제 AI는 어쩔 수 없으니 챗 GPT 뭐 유료 구독권을 전 국민에게 준다. 혹은 사람들 뭐 기본소득 뭐 한 150만 원, 뭐 100만 원 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뭐 실직이 되고 사람을 안 뽑습니다. 그러면 뭐 넷플릭스 구독권을 나눠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들이 계속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런 미래가 어쩔 수 없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 누가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존을 해야겠냐부터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뭐 그 구독자분 중에 AI다, 뭐 크립토다 이쪽에서 뭐 업에 종사를 하시든지 뭐 창업을 하시든지 근데 창업을 하는 경우는 뭐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원화채굴, 지금 하고 계시는 현업에 집중하셔서 탁월한 자가 되시는 게 첫 번째라고 전 보는 거고요. 그 원화채굴 기반으로 투자하자는 거예요. 그럼 투자는 결국 어디에 투자를 하냐? 전 둘 중 하나, 뭐 둘 다 하셔도 된다 보는데 디지털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토큰화 세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디지털 희소성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 디지털 오일 우리 지금도 쓰잖아요. 오일 없으면 단 하루라도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이 뭐 이더리움이라 보이죠. 둘 다 하셔도 돼요. 최대한 많이 쟁여놓는 게 실은 뭐 생존 플러스 노후 대비 플러스 우리의 어떤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또 뉴스가 나왔는데 금감원에서 퇴사를 한 2명이 어디로 이직을 했나 봤더니 업비트로 갑니다. 두나무 주식회사로 갔다. 근데 윤리위원회가 열렸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뭐 금융 관련된 뭐 이런 뭐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거기 가도 된다. 이제 금감원의 4급 또 금감원의 2급 고위 직급들이죠. 이분들이 어쨌든 업비트로 취업이 됐다. 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사실은 18년도 1월 달에 박상기의 난, 21년 4월 은성수의 난을 겪었던 국가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이게 상상이 사실 안 되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24년, 25년 금감원의 고위직이 코인 거래소로 이직을 했다. 그러니까 18년 그때 뭐 우리나라 거래소 다 폐쇄한다고 했었고요. 21년 어른들이 우리 그 젊은 청년들한테 가르쳐줘야 한다. 뭐 기억나시죠? 그때요 우리가 꼭지에 정말 잘못 샀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 비트든 이더든 그때 뭐 솔라나가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XRP든 바이더딥 해가지고 바이더딥 안 하고요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좀 수익이 짭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바이든 정부에서 게리 겐슬러 그 정말 뭐 이제 칼날을 막 휘둘렀던 미국도 박상기 은성수 그 난을 겪었던 우리나라도 좀 보십시오. 코인이 좀 대세가 되고 있죠. 뭐 가격은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중국, 인도, 뭐 유럽, 뭐 동남아시아 그 어디가 됐든지 이 코인 안 하면요. 사실은 이제 배제됩니다. 그 은행망처럼 안 쓰는 전화부스처럼 되거든요. 버틸 수가 없어요. 결국 다 친코인 돌아섭니다. 중국은 지금 홍콩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부터 할 일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꼭 코인일 필요도 저는 없어요. 그냥 확신의 우량 코인 사놓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도 마음이 편한 코인이 전 진짜라고 봐요. 그거요. 사놓으시고 최대한 오래 묵히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4년 동안 비트코인을 월급을 받았던 미국의 마이애미 사장님. 4년이 뭐 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나면 이게 뭐 그렇게 깁니까? 4년 동안 월급을 받았는데 이미 수익률이요. 월급 받은 거 300%래요. 거의 이제 가격으로 치면 4배 이상 올랐다라는 얘기잖아요.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하회했을 때 걱정을 하지 않았다. 나는 3만 달러일 때부터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았다. 뭐 한때는 뭐 400% 수익도 갔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포인트죠. 숙제 되신 분들의 이게 사실 언어 표현은 항상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본질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본질이 뭔지 파악이 됐다는 것은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끝판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숙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과격한 행동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비트코인 잘 아시니까 제가 오늘은 비트마인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려보려고 해요. 피터 틸이 그 투자하고 있는 비트마인 아시죠? 비트마인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더리움 중앙은행입니다. 무슨 소리 하실 수 있겠죠? 피터 틸은 과거에 페이팔을 창업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론 머스크랑 같이 공동으로 이제 설립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이제 디지털 화폐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각종 규제로 뭐 디지털 화폐 찍어내면 큰일 났었겠죠. 그때 큰 실패를 맛봅니다. 무려 30년 전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한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가 실패했죠. 화폐 만든다 뭐라 했다가 저 마크 저커버그가 국회 끌려가서 정말 뭐 난도질 당했거든요. 그걸 옆에서 뻔히 지켜봤던 피터 틸은 이거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기술이 없어서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1기, 2기의 핵심 실세로 들어왔고요. 정권을 장악합니다. 사실 인사의 그 상당 부분 이 피터 틸, 페이팔 마피아의 그 측근들, 뭐 지금 미국의 부통령도 그 페이팔 밑에서 인턴했던 친구입니다. 그 JD 벤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친구의 목표는 결국 뭐냐? 목표는요. 모든 가치, 모든 자산, 모든 돈의 플랫폼이요. 근데 핵심은 이 플랫폼을 독점하는 겁니다. 그게 뭐다? 이더리움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로투원이라고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데 피터 틸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경쟁은 루저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런 팩트 폭행을 하는 거죠. 핵심 뭡니까? 압도적인 플랫폼 이더리움을 내가 싹쓸이 할 것이다. 실제로 그게 비트마인의 엄청난 이더리움 매수에서 증명이 되고 있죠. 이해되시죠? 비트마인이 최근에 지금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돈 맥경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날까요? 7천만 달러 22,205개를 또 삽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디지털 오일 또는 뭐 세계 컴퓨터 플랫폼 요걸요 독점을 하고요. 독점을 하는 걸 떠나서 저 이제 스테이킹하면 이자 한 3% 주지 않습니까? 3% 이자로 이더리움을 영원히 찍어내는 거예요. 그거 계속 받아가는 거죠. 전 세계 지금 종이돈, 아직도 종이돈 찍습니다. 찍고 있는 중앙은행들, 여기 힘이 어떻게 될까요? 연준도 힘이 빠졌는데 한국은행,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특히 이제 뭐 개발도상국은 이미 화폐가 힘을 벌써부터 많이 잃었어요.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그 힘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분명히 디지털 머니, 디지털 자산, 뭐 이제 토큰화 플랫폼, 그 돈과 자산이 어디 위에 올라간다? 이더리움. 그 이더리움을 어떻게 하겠다? 독점하겠다. 독점하면 나중에 독점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쟁력 없네요. 그러면 물론 뭐 3% 이자도 받는데요. 사람들이 그거 뭐 앱을 뭐 이렇게 개발해서 론칭을 하고 사용할 때마다 쉽게 말하면 통행세 내는 거죠. 그냥 길 딱 가로막고 지나갈 때마다 수수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이 이 비트마인의 빅픽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랙락에서 순유출폭이 커졌다. 뭐 6일 연속 ETF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기사를 또 이제 좀 오해를 하신 분이 계세요. 블랙락에서 직접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파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블랙락의 고객들, 주로 기관 고객들이 ETF로 돈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거예요. 블랙락이 직접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는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주류 자산, 그러니까 마치 주식, S&P 500이나 뭐 나스닥, 빅,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과 저는 이제 이미 비슷해졌다라고 봐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3% 폭락했고 다음날 2% 반등했다고 우리가 막 화들짝 놀라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죠. 비트코인의 시총이요, 뭐 2 트릴리언 달러 이미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변동성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미없는 자산이 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자산과의 연관성은 여전히 낮아요. 희소성은 당연히 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분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금이랑 비교하고 주식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입니다. M7 주식들 수익률보다도 저는 비트코인이 시간 지나놓고 보면 연평균, 지금도 연평균 25%로 미국 정부에서 이걸 가정했습니다. 세상에 25%를 따박따박 주는 수익률 혹시 자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혹시 모를 해지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이제는 신뢰를 많이, 뭐 여전히 아직 그 관심 없는 분 많지만 그래도 이전 대비하면 많이 신뢰를 받고 있는 우량 담보 자산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 ETF 뭐 6일 연속 뭐 돈이 빠져나갔다, 이 자체는 뭐 쪼실 필요 없다. 뭐 그냥 쫄지 말고 그냥 계속 보유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 국민의힘에서 지난 총선에서 공약을 했었죠. 비트코인 ETF를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면 이거 우리가 추진하겠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샘슨 모, 이 사람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주요 인사입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의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강세장이 본격화되면 아마도 이 사람은 내년도에 이제 그 정점을 찍지 않을까. 이 사람은 반감기 사이클 이론을 이제는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장기적인 상승 랠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연평균 뭐 8% 10% 오르는 S&P 500 지수처럼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자산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반감기의 4년 주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이미 그 단계는 좀 지났다. 그리고 아직까지 코인 시장에서 조작이 만연합니다. 저는 이것 또한 괄호 열고 닫고 기회라고 봐요. 아직도 초창기고 법이 뭐 피해갈 수 있는 회색지대가 존재하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사실은 좀 벌어진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직 시총도 좀 작고요. 이러다가 근데요, 분위기가 바뀌는데 저는 한두 달, 뭐 4주에서 한 6주? 사실 뭐 금방 이걸 그냥 올렸다가 금방 떨어뜨렸듯이 떨어뜨렸다 올리는 것도 사실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이 뭐 하락장이다, 상승장이다, 요게 지난 10년 이상 그 4년 주기 사이클에서 계속 그 관점으로 보면 이제부터 하락장 시작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문제는 이제 뭐 금방 또 급등도 할 수 있는데 언제 오를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유동성에 민감한데 유동성에 너무 민감해요. 이것도 저는 아직은 문제인 동시에 기회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달러 인덱스 오랜만에 가져왔습니다. 1980년대에서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하락 추세라 보시면 돼요. 달러가 과거 대비 좀 더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최근입니다. 21년도부터 달러 인덱스 특히 이제 21년 하반기, 22년 금리 인상 막 자이언트 스텝에서 달러 인덱스가 확 올라갔다가 뭐 최근까지 달러 인덱스가 쭉 낮아졌었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살짝 올라갑니다. 그 이제 달러 인덱스 뭐 한 97, 96까지 갔다가 지금 100이 살짝 넘고 있거든요. 일시적이나마 지금 달러 강세가 살짝 보여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26년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DXY 달러 인덱스가 한 90까지는 떨어져 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가 되면 코인이나 주식 시장이 꽤 고점에 있지 않을까. 거의 뭐 어깨 부근은 넘어갈 수도 있겠다. 왜? 달러 인덱스와 보통 자산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어요. 위에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 아래가 달러 인덱스거든요. 대략적으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 대체로입니다. 뭐 100%는 아니고요.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달러 인덱스 파란색과 빨간색 미국의 주가 지수죠. 여기서도
뭐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반비례하는 경향, 방향성이 이제 그 반대를 향하고 있다. 여기도 그렇게 보이죠. 트럼프의 방향성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바뀔 거라 봐요. 뭐냐?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간 얘기하는 겁니다. 약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고관세, 저금리, 저유가죠. 이게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것을 기가 막히게 어쨌든 조율하는 사람들이 뒷단이 있어요. 현재 DXY 달러 인덱스 100입니다. 나중에 한 90 정도까지 닿는다. 아마 피크 지표 중에 하나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걸 왜 보실 필요가 있냐면요. 코인은 유동성에 엄청나게 민감해요. 근데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달러에 민감해요. 달러의 강세, 달러의 약세. 그래서 DXY의 실은 그 달러 인덱스의 추이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한번 발표를 했어요. 미국은 비트코인 슈퍼파워다. 코인은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 초강대국, 그 다음에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부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달러에 대한 압력을 완화한다. 그러니까 달러, 약달러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코인에 있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트럼프의 스타일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될 때까지 계속 밀어붙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슈퍼파워, 세계 코인의 수도다, 약달러다 그런 거죠. 결과를 우리가 알고 보고 있어요. 약달러 될 때까지 할 거예요. 연준 의장 뭐 이제 그 내년 5월입니까? 이제 왕 비둘기로 바꾸겠죠. 금리 인하 끝까지 아마 주장할 겁니다. 결과를 알고 보는 스포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조롱들이 이제 넘쳐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뭐 비트 슈퍼파워다, 크립토의 수도다, 뭐 약달러를 외쳐도 분위기가 코인 가격이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쎄한 분위기.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뭐 헤데라 같은 뭐 우량 라지캡 코인들을 조금 더 실은 담고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좀 급등한 코인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죠. 제트캐시라고 하죠. 이제 프라이버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요. 22, 3, 4, 5년 거의 4년간 이거 보이시죠? 이 정말 죽음의 하락과 행보를 계속 하다가 최근에 한 40달러에서 514달러까지 무려 1300%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프라이버시 기능이 지금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 이제 기관들이 들어온다. 무기한 선물로 뭐 주요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있다. 반감기가 있다. 근데요,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은요 2017년부터 있었고요. 반감기는 작년 11월에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반감기죠. 28년 하반기까지 가고요. 프라이버시 코인 뭐 ETF가 나온다? 이건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봐요. 프라이버시는 정부에서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ETF를 과연 승인해 줄까요? 아무리 친코인이어도 프라이버시는 그냥 그 국가망 자체에 잡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루머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나름 생각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한 100위권 가까이 좀 많이 이제 떨어져 있었어요. 제트캐시가. 시총이 좀 그렇게 큰 코인은 아니었고. 근데 가격이 갑자기 급등합니다. 근데 포모와 여기에 사람들의 이 심심하잖아요. 도박 심리가 저는 맞물려가지고 가격을 여기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개인적인 추정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라이버시 코인 이 기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제 원칙은 한국 거래소에서 상폐가 되면 건들지 않는다. 이거 제 원칙이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코인에 제가 뭐 이제 몸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추정은 억눌린 도파민. 이게 재미가 없어도 너무 없죠. 과거에는 뭐 밈 코인이다, 뭐 AI 내러티브, 뭐 게임 코인, 뭐 2배, 3배 ETF 막 나왔는데 지금은 다 죽었죠. 현재는 이 제트캐시에 좀 이런 욕망들이 분출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전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고 이 분야를 좋게 보는 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굳이 위험한 리스크죠. 규제 언제든지 칼을 빼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뒷단에서 조용히 쓰면 돼요. 근데 굳이 그렇게 불안한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뭐 저는 이제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코인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인터넷 컴퓨터입니다. 최근에 뭐 가격이 2.8달러에서 6.6달러까지 대략 한 2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사실 뭐 2배, 3배 오르는 게 빅딜은 아닌데요. 다른 코인들이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을 때 230%는 이거는 좀 이제 그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트위터 가보시면 인터넷 컴퓨터 얘기밖에 없어요. 여기 뭐 포모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인터넷 컴퓨터에 대한 분위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Zcash 그 코인처럼 가격이 한 10배는 오를 것 같은데 이제 뭐 프랙탈 차트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에리카라고 하는 여자분은 이더리움 아니죠. 인터넷 컴퓨터 가격이 5달러, 6달러인데 곧 있으면 200달러로 오를 것 같은데요. 라고 뭐 이제 지금 이제 뭐 희망을 주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승 이유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한 7, 80%는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앱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피니티, 그 인터넷 컴퓨터 만든 재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AI 플랫폼 카페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좀 신기해요. 뭐냐면 코딩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냥 말로 채팅으로 앱을 수분 내에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나 지금 골프 가게 하는데 나 지금 내 가게 전용 온라인 쇼핑몰 하나 만들어줘. 딱 하면 거기에 이제 결제 가능 기능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이 웹사이트를 이 애플리케이션을 한 뭐 5분 내에 그냥 만듭니다. 이게 가능해요. 코딩 없이 말로. 근데 이 단순한 코드 생성뿐만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심지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서 배포 기능까지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터넷 컴퓨터 이 플랫폼이거든요. 레이어 1 위에서 이 앱을 만든대. 이 앱이 플랫폼이 깔렸대. 그러니까 단순 뭐 블록체인 코인 플랫폼이 아니고 이거 AI 범용 플랫폼이야 라는 내러티브가 인터넷 컴퓨터로 지금 달라붙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이 도미닉 윌리엄스가 여기 파운더입니다. 디피니티 재단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요. 카페인은 뭐 자체 토큰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리고 앱을 아주 뚝딱 만들지.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위에서 론칭이 되면 뭐 이제 좋은 점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인터넷 컴퓨터 그 레이어 1 이쪽에서만 지금 구동이 되진 않고 다른 데서도 다 호환이 돼. 뭐 스위체인도 있고 다른 그 레이어 1, 레이어 2 호환이 얼마든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페인 이거 많이 써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터넷 컴퓨터가 AI 혁신 플랫폼으로 갑자기 포모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 인터넷 컴퓨터를 코인계의 엔비디아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요. 2일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인터넷 컴퓨터 이거 뜬다 했잖아. 해째가 나옵니다. 가격이 지금 70% 올른 거 보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약간 뜨거운 냄새가 나긴 해요. 이제 뭐 과거에는 뭐 밈코인도 있었고 선물 마진 거래 요즘 좀 많이 투심 안 좋죠. 많이 안 좋습니다. 뭐 2배, 3배 ETF, 지금 뭐 비트마인 주식도 이제 막 깔아앉았죠. 스트래터지도 저 밑에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미국의 유동성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도 이렇게 한 번씩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펌핑들이 실은 나오거든요. 나중에 진짜 물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인터넷 컴퓨터 이 코인을 사실 소액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걸 제가 얘기 드릴까요? 불과 3일 전 마이너스 60%였습니다. 안 봐요. 이게 제 업비트에 없고 저 다른 뭐 어디 그 거래소에 있거든요. 마이너스 60%예요. 근데 3일 지나니까 불렀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코인이요. 전 원래 이렇다라고 봐요. 특히 이제 뭐 막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몸집이 무거운 애들이 아니면 저는 이제 뭐 하락장, 상승장 이 나누는 구분 자체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총이 좀 작으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실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에 의해서 이게 단기적인 급등도 가능하고 급락도 실은 가능합니다. 셧다운이 실은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셧다운 끝나고 유동성 들어오고 좀 기다려야죠. 그러다 보면 이 내 코인에도 저는 기회가 올 수가 있다. 물론 비트 이더 순서대로 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SNS다 뭐 유튜브다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냥 1년 내내 죽 쓰고 있다가도 갑자기 그냥 한 달 만에 반전도 돼요. 요점은 뭐냐면 공부하시는 만큼 전 타이밍을 몰라요. 뭐 종목 이제 그걸요 공부를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여기서 뭐 사세요, 뭐 언제 파세요, 그거 이제
리딩방이라고 하죠. 뭐 돈까지 내면서 그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공부 스스로 하시는 만큼, 그리고 믿어지는 만큼, 또 원화책을 하시는 만큼 B2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거 누가 보전해 줍니까? 그렇죠? 원화로 버시는 만큼 그냥 꾸준히 사는 거예요. 그 코인 꾸준히 샀다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언젠가 들썩들썩 할 날이 올까요? 안 할까요? 옵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냐는 것을 아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합니까? 그렇죠? 최대한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할수록 유리한 게임이 전 코인 투자라고 봅니다. 저는 쉽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어렵게 그 뭐 이자 내면서 시간표 붙어 가면서 뭐 이제 이번 틀리면 내 인생 끝나는 그런 거 마시고 공부하시고요. 좋은 코인들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원화채굴 하면 너 돈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기다리다 보시면 쉽게 가시다 보면 전 수익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